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모르면 뒤처진다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요.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요즘 은행들도 뛰어들고 있지만 이제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죠. 그리고 페이팔 같은 정말 큰 기술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큰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빅테크 스테이블 코인, 이거 금융의 미래가 될까? 아니면 기존 금융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시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명확한 편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가진 그 방대한 사용자 기반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려는 거죠. 그리고 기술력으로 금융 서비스의 비효율성, 이걸 좀 개선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매력은 역시 편의성하고 비용 절감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로 돈 보낼 때요. 기존 은행 쓰면 중개기관도 많고 수수료 비싸고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페이팔 같은 빅테크가 만약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 그러면 거의 실시간으로 수수료도 훨씬 싸게 보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어떤 분석 보니까 국경 간 결제 비용이 최대 90%까지 줄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성금뿐만이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 결제나 아니면 콘텐츠 구독료 되는 거 이런 일상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앱 안에서 그냥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딱 결제해버리면 카드 수수료 같은 거 없이 더 빠르고 간편해지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특히 그 금융 서비스 접근이 좀 어려웠던 개발도상국 사용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쩌면 정말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페이스북, 메타의 초기 리브라 프로젝트가 사실 이런 포용 금융을 되게 강조했었죠. 듣고 보니까 정말 장점만 있는 것 같군요. 근데 왜 기존 금융권이나 각국 정부는 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걸까요? 이게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빅테크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정말 널리 쓰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 계좌에 돈 넣어두는 대신에요. 그 빅테크 플랫폼에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자산을 보관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아, 은행 재금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의 핵심 사업 모델, 그러니까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고 그 차익 예대 마진으로 수익 내는 구조 있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거죠. 신용카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결제 중개 역할이 줄어들 테니까요. 사용자의 그 금융 데이터가 소수의 거대 기업 집단에 확 쏠리는 문제, 이것도 지적되지 않았나요? 이 회사들이 막대한 금융 정보를 혼자 다 갖게 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당연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크던데요? 아, 정확합니다. 그 문제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바로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 문제입니다. 만약에 특정 빅테크의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글로벌 통화처럼 막 쓰이게 된다면 각 나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려도 예전만큼 효과가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그리고 대규모로 자금이 갑자기 이동하거나 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 리브라, 나중에 이름 DM으로 바꿨죠. 그 프로젝트가 여러 규제 당국의 엄청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또 그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준비금 운영 방식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아주 달콤한 과일 뒤에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이 같이 있는 거네요. 어떤 데서는 빅테크들이 금융업 라이센스도 없이 사실상 은행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규제의 핵심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혁신에 막지 않으면서도 금융 안정성이나 소비자 보호 이 목표를 다 달성해야 하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과제죠. 지금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자체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을 검토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하고요. 결국에는 이 빅테크가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또 정부나 기존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경쟁하고 어쩌면 또 공존하게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고 저렴한 선택지가 늘어나는 셈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쓰는
돈의 미래,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빅테크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자에게 분명한 이점들을 줍니다. 수수료 절감, 빠른 결제, 국경 없는 사용 편의성 같은 거요. 하지만 동시에 기존 은행이나 카드사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도전이 되고 또 국가 통화 시스템이나 금융 주권에 대한 우려를 낳는 것도 사실이죠. 네, 결국 빅테크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질서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정부나 은행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빅테크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할지 아니면 충돌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던져볼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바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에 내 돈을 맡겨도 괜찮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물론 빅테크 기업의 기술력이나 브랜드는 믿을만 하지만 그의 금융 안정성까지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아마 다음번 저희 탐구를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